안녕하세요. 운전하는 곰돌입니다. 제가 몇 군데에서 이렇게 설문을 좀 받았어요. 엄청 길게는 못하고요. 일단 정말 궁금하다라고 하신 내용들을 정말 짧게 조금 요약해서 오늘 조금 설명 한번 그러니까 Q&A 같은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질문지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2대 중과실로 사고 났을 때 보험 적용이 되나요? 됩니다. 네, 되는데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지간하면 다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당의 질문 주신 게, 그러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 뭐가 있냐?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사고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아시다시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요거 같은 경우는 안 된다라기보다는 사고 났을 때 자기 부담금, 그러니까 사고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음주면책금, 무면허 면책금, 뺑소니 면책금 이런 게 보험사에서 징수를 해가요. 그래서 이런 12대 중과실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 세 가지 항목은 그냥 이 면책금 자체가 거의 실비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이런 거 됩니다. 보험 처리 다 돼요. 다만 이제 자차에 대한 거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차량 손해면책 제도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차에 대해서는 이걸 해준다 안 해준다에 대한 의사결정을 카시어링 회사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경찰서 신고되면 받는 불이익 무엇인가요? 가해자로 신고가 되셨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6대 4 이런 식으로 가해자 1대 4대 6 이렇게 해서 과실이 있어도 피해자다 이럴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냐면 벌점 일단 범칙금 나와요. 그리고 벌점이 나오는데, 벌점이 어떻게 나오냐면 부상자 또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망자가 있다면 인사사고, 인적피해의 그 인사피해 정도, 예를 들면 2주짜리 진단서가 들어왔다 그러면 벌점 10점 가해자한테 나오는 거고, 그리고 2주짜리 진단서가 4명이 들어왔다 그럼 처음에는 10점, 그 다음에 2점, 2점 이런 식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큐에 40점 받으면 정지됩니다. 그 다음 사고내고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이제 카시어링 차량을 사고내고 이렇게 예를 들면 인지를 못했다, 근데 이게 담당자가 봤을 때 정말 인지를 못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수준이면 일반적인 사고건이랑 똑같이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건 누가 봐도, 담당자가 봐도, 재판 들어갔을 때 판사님이 봐도 알 수밖에 없는 정도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 적발되면은 수리비용 전액, 그리고 휴차료. 요즘 페널티 비용은 사실 잘 청구를 안 합니다. 왜? 공정위에서 약간 불공정 거래라고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또 똑같이 페널티 매기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그냥 아예 그냥 일괄적으로 청구를 잘 안 해요. 다음은 사고 이력이 나면,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나중에 자차 구매해서 보험 가입할 때 요율에 영향을 주나요? 아니요, 전혀 안 줍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사고를 많이 내셔도 나중에 차 구입했을 때 보험료 할증되거나 이런 거 없고, 반대로 사고 정말 안 내고 안전하게 엄청 잘 타셨어도 보험 가입할 때 나중에 할인 안 됩니다. 사고 나면 운전자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게 있나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이랑 좀 달라요, 성격이. 자동차는 차에 가입되어 있는 차에 귀속이 되는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운전체에 귀속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편에서 한번 꼭 다룰게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꼭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메인 테마로 해가지고요. 내가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대인 접수 안 해주면 어떡하냐. 이럴 때는 경찰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대인 접수라는 것 자체는 일단, 그러니까 인적 피해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적 피해에 대한 증명, 그러니까 즉 진단서겠죠. 진단서 같이 제출하셔야 돼요. 그럼 정식 사건 처리가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해자한테 벌점이랑 범칙금 이런 거 부과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증이 나오거든요. 그 옛날에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안이라 그래가지고 교사원을 무조건 발급 받아야 그게 행사가 가능했는데, 요즘은 접수하고 접수증만 있어도 돼요. 접수하고 그날 접수한 날 접수증 받아서 진단서랑 같이 상대방 보험사를 경찰서에서 알려줘요. 정식 사건으로 접수가 되면. 그러면 상대방 보험사에 콜센터로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 뭐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줄 건데, 서류 다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하시면 그냥 팩스 어디로 보내주세요, 또는 메일 어디로 보내주세요, 뭐 요렇게, 아니면은 뭐 그 담당 부서 쪽 연결해 드릴게요 해서 서류들을 수령할 수 있는 그 매체를 알려줄 겁니다. 그쪽으로 서류 보내시면 강제적으로 접수되게 돼 있어요. 차 빌렸다가 가족차를 막았습니다. 보험체제를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많이들 모르시는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은 1촌 이내의 직계가족, 그렇게 직계 비존속 있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라든지 내 배우자라든지 1촌 이내의 직계가족, 그리고 만약에 이게 법인 차량이면 법인 회사의 이사급들은 차를 박았을 때는 보험 처리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면책 사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내 차 또는 집에서 쓴 차, 아버지 차, 앞범퍼가 좀 상해 있어. 그래서 렌트카로 또는 카시어링 차로 살짝 콩 한 다음에 보험 처리 받아야지, 이런 보험 사기 쳐야지. 이게 보험 사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보험 사기가 입증이 안 되더라도 이건 면책 사유예요. 애초에 1촌 이내니까. 자, 그 다음 이용 전이랑 후에 사진을 찍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러니까 누명 쓸 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안 했는데 그 사진이 없으면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피해자 입증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이 차량의 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이거에 대해서 피해를 회사가 물어내! 라고 회사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입증은 이제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물적 자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제공했을 때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다라는 걸. 근데 그때 증명할 수 있는 게 이용 전과 후에 찍은 사진인데, 이게 없다? 그럼 그 상황에서 입증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내가 안 냈는데 물어야 될 수도 있어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임의로 빼서 주면 이거 안 돼요. 메모리 카드가 최근에는 이제 뭐 통신형으로 돼가지고 메모리 카드가 없고 바로 이제 와이파이에서 통신 쏴주는 형태로, 이런 블랙박스 형태가 좀 많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SD카드가 이렇게 꽂혀 있는 것들도요, 비밀번호가 눌러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게 아니고 진짜 그냥 볼 수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해도,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타셨던 분들의 영상들도 있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사가 고발 조치를 한다라고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고라든지 아니면 범죄에 이용을 하다가 사고라든지 범죄 이런 거에 연루돼서 메모리 카드를 뺐다, 증거인멸 같이 해당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가해자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경찰서 신고한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신고 안 당하게 하는 게 좋죠. 좀 이렇게 잘 설득하고 죄송합니다 해서 회유해서 안 가는 게 좋지만,
만약에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점, 범칙금 이런 거 다 부과돼요. 본인한테, 운전자한테. 차량 수리비를 카시어링사에서 400만원까지만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일반 보험사 원데이 보험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이 근데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총 질문이 184건이 들어왔는데 이거랑 같은 질문이 30건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고를 오랫동안 담당해온 담당자 입장에서 팁을 좀 드리자면, 일반적인 내연기관, 그러니까 아반떼, 소나타, 뭐 그랜저 뭐 이런 차들로 차량 수리비가 400만원이 초과되게 나오려면 운전대 잡으시면 안 되는 경우예요, 대부분. 예, 그런 사고 흔하게 나오지 않아요. 차량 수리비가 400만원을 초과하려면 일단 전면부 사고라고 치면 휠 하우스까지 다 밀려 들어와야 되는, 그래도 400이 다 안 나와요. 엔진 나가고 막 미션 나가고 뭐 이러지 않는 이상. 그리고 만약 외판만으로라고 하면은 외판 전체판을 다 해먹어도 뭐 25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뒤쪽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뒷좌석까지는 다 프레임 잘라내야 400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전기차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탈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400 훌쩍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데이 보험에 가입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라면은 전기차 빌릴 때는 가입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연기관 빌릴 때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위에 여기 연관 동영상 보시면 되는데, 원데이 보험 단독 사고 보장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차대차 사고여야 돼요. 보험회사랑 렌터카 공제조합 차이가 무엇인가요? 똑같아요. 궁극적으로 이제 피보험 이익을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보험사나 공제조합이나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손해보험협회에서 손해보험협회 소속인 손해보험사냐 아니면 그 공제회 소속인 공제조합이냐의 차이인데, 결국에 역할은 똑같고 다만 담당자분들의 차이는 조금 있어요. 공제조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입사원을 잘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금감원 산하의 관리 감독을 안 받기 때문에 보험사보다는 업무가 어느 정도 좀 편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좀 오래 계시던 분들이 보험사가 돈 더 많이 줘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조금 오래 계시던 분들이 나 이게 스트레스 받아갖고 더 이상 못하겠다 했을 때, 나 그냥 내 연봉 조금 까도 되니까 조금 더 일편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보통 렌트카 공제조합이나 택시공제, 화물공제, 버스공제 이런 데 많이 가세요. 보험 사기에 해당하는 사고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제가 아까 그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차이 그것처럼 메인 테마로 한번 다룰게요. 이거는 제가 진짜 할 얘기가 많아요. 차를 빌려서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빌려줘도 되나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 안 됩니다.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모르고 빌려줬다? 이런 건 없어요. 대한민국 법에 전 세계 어느 법을 봐도 내가 뭐 몰라서 이걸 했다, 참작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닌 게 되진 않아요. 예. 이거는 보험 사기 거 테마 영상 만들 때 같이 다룰게요.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갖고. 주행 중 도로 위에 낙하물로 인해서 빌린 차가 박살났습니다. 제가 물어내야 되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담당자들도 여러분에게 면책금만 받고 끝나면 손해예요. 회사도. 그러니까 여러가지 방법들을 알려줄 거예요. 일단 고속도로냐 국도냐에 따라 차이가 좀 있는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일단 대전제는요,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영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각 그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공사 쪽, 그쪽에 청구를 하면 보험사 접수를 받을 수 있고요. 도로보험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지자체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관리 감독을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대한 접수를 하시면 지자체에서 이제 국가배상법,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이라고 해요. 국가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다 도로보험이 가입이 돼 있어요. 대부분 삼성화재이긴 한데, 이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접수하면, 지자체에 접수하면 보험사 접수를 해줍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사고들이기 때문에 손해사정인들이 나와가지고 법인 손해사정사로, 그러니까 삼성화재, 그러니까 대기업 손해보험사에서 하청주는 이제 조그마한 그 법인 손해사정사들이 있어요. 이쪽에서 나와서 사보고, 그러니까 손해액 산정이라든지 조사합니다. 그리고 보험 사기나 이런 거에 대한 여부는 없는지, 아니면 뭐 이게 진짜 뭐 도로의 운영 관리 감독이 잘못돼서 사고가 난 게 맞는지 뭐 이런 등등등 조사를 하고, 만약에 그게 거기서 진짜 그 사고가 맞다라고 하면 보상을 해주긴 해주는데, 이 운전자 과실이 일부 잡힙니다. 보통 30%에서 한 50% 정도 잡혀요. 마지막으로 카시어링 차로 주차 연습 해도 되나요? 하셔도 돼요. 네. 사고 나셨을 때 책임만 지실 수 있으면 주차 연습 하셔도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오늘은 1차로 이만큼까지만 조금 Q&A 시간을 가졌고요. 이거 되게 글쎄요, 이게 근데 궁금하신 것들이 이거 말고도 더 많고, 또 약간 디테일한 질문들도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그 질문 180여 개 중에 디테일한 질문, 그리고 뭐 세부적인 질문 이런 게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뭐 한 분, 두 분 막 이 정도만 해주신 질문들이라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생략하고 최소 막 5건 이상 올라온 질문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만약에 반응이 괜찮다라고 하면 다음 거는 다음 영상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질문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아니시면 비즈니스 메일로 메일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선에서는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